마이크를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테스팅 당하는 마이크는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랜만에 대담의 강철 시간. 비투 볼래? 그랬더니 그래. 진욱이님 모시고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이님. 안녕하세요. 진욱입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연애하면 그렇다며요. 마이크를 테스팅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쎄 최 과장입니다.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이렇게 해야 되냐? 맞춰서 해봐줘. 무용보 브로스 극장. 아니 극장 가다 그래. 무용보 플러스 이거죠. 그래야지 극장 가다 이거잖아요. 뭐 맞춰서 하는 거 아닌가? 무용보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맞다 이랬다. 극장 갔다 왔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대충 사는 건데 뭐. 자, 극장에 다녀왔고요. 네, 저희가 오랜만에 에피소드 끝내고 극장 가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가 2차 팬데믹이 막 몰려와서 영화를 저희가 좀 바꿨고요. 그럼요. 근데 IPTV에도 있고 극장에도 있는 영화로 네. 저희가 극장 가다 68번째 네. 68회 극장 가다를 했습니다. 야, 68. 안전하게 집에서 다들 영화도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연세 물어볼 때 이 숫자를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68. 근데 많이 했네요. 68.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예요, 대체 우리가? 극장에 쏟아부은 돈이. 소리라고 그래. 자, 극장 가다를 진행하기 전에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상입니다. 네, 최 과장입니다. 네, 진욱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고비입니다. 네, 김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평화회담에도 초대는 받았지만 우리가 사인할 곳은 없어요. 이번 협정만 잘 끝내면 Can I get some real fucking ketchup around here? 대통령님, 나도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I'm gonna take your nukes back home. I'm gonna put on a good show. 자자자자. The President's mood has been captured as hostage with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They are soldiers, not terrorists. You speak English? Why not? 조선인민군 최초의 전략 핵잠수함 백도다. China knew the coup was gonna happen. Dream that we are destined to go to war with them sooner or later. 副总统先生 독도 바로 앞이랍니다. 시방 죽을 애들한테 무수가 받아 처먹고 있지를 않는 거야. 이게 다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Hey. This is my submarine. Secondhand smoke. tired. 일본 원야시오급 잠수함 격침시키면 독도 전쟁이요. 내 핵로켓도 쏴주려게 한다. Do it. 평화협정이 무너졌었어. 조상 대통령 개소리 하지 마. 발사 열쇠 달라. 당신 삐쌌어. 어뢰 발사할 수 있다. 구조청전. 우리가 같이 살 길을 생각해 봅시다. 자, 저희는 오늘 극장 가다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이고요. 어떤 예. 영화를 봤을까요? 생각들 좀 해보시오. 핵무기 다 내주고 개혁 개방.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베트남이나 중국이랑은 다릅니다. Where is this taco? 독도 타코 독도 닭도 다크도 닭. Where is 독도?
만들어 왔어. 지루가 만들고 싶었어. 준이가 소개를 해줬고요. 훌륭해요. 원래 극장가다 때는 소개 안 했는데. 안 했죠. 근데 지루가 아주 감명 있게 본 거야 지금. 감명 깊게 봤나 보네. 그렇게 봤어요? 네, 저희 68번째 무용보브로스 극장가다는 양우석 감독의 강철비 2였습니다. 강철비 2. 네, 저희가 원래는 갱스터 영화 끝자락이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네. 그거를 보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갑자기 코로나 이 팬데믹 8.15 그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네. 집에서 볼 수 있는 거 찾다가 강철비 2가 IPTV에 딱 올라온 거야. 네. 극장 그래가지고- 동시 상영. 네, 극장에서도 하고 네. IPTV에서도 하더라고요. 네, 네. 여기 LG 플러스에서 11,000원. 네. 그래서 뭐 집에서 봤죠. 네. 저는 집에서 봤는데 네, 저도 집에서 가족과 네. 함께 봤습니다. 진욱이는 저도 집에서 저는 지난주에 봤어요. 극장 가서 보셨다면서요? 그 이거 터지기 전에. 아, 그래서 거기 가고 누워서 봤죠. 누워보는 극장이 생겼어 우리 집 근처에. 네, 리클라이너. 의자가 막 뒤로 넘어가. 네. 네, 그래서 그래, 극장가다를 강철비 2로 급 선회해서 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갱스터 영화는 아니고 네. 강철비 1을 보셨던 분이라면 네. 2가 나왔다면은 볼 수밖에 없었겠죠. 강철비 1이 재밌었으니까. 재밌어서. 예. 강철비 2 정상회담. 라는 부제가 붙어 있죠. 정상회담. 네. 양우석 감독의 영화고요. 양우석 감독은 뭐 아시다시피 변호인 아, 그로 천만 감독이 된 아 그렇죠. 뭐 센세이션이었죠. 네, 그런 감독님이시고 강철비 원도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었고 맞아요. 강철비 2도 그래서 기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랑 맞물려 가지고 네, 지금 흥행이 너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BGP도 못 맞추고 뭐 그런 거 그 네. 수준인가요? 네, 그 블록버스터급인데. 부분도 있고 이 영화를 정치적인 색깔로 보는 사람들이 막 별점 테러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테러. 또 극장에 많이 안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또 빠지진 않아. 그런 거 보면 영화가 재미있는데. 네, 좀 그래서 이상한 것 뭐 같아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일단 빨리 봤습니다. 네. 그런데 뭐 오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극장 가서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뭐 IPTV로라도 IPTV로도 뭐 지금 네. 풀렸으니까 네. 보셔도 될 보셔도 겁니다. 될것 예. 같고, 예. 네. 가능하면 뭐 사람 많은 데는 안 가시는 게 좋으니까. 지금은요. 네, 맞아요. 지금은. 집에서 보시기를. 그래도 이거 추천드리고요. 극장 가서 보면 좋겠던데. 그러니까요. 아 저도 오늘 보면서 와이프랑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극장에서 봤으면 훨씬 재밌었겠다. 그렇죠. 예, 너네 집 테레비 크잖아. 아니 그 사운드와 막 그쵸. 네. 이게 원래 잠수함 영화는 예. 띵이 소리가 쫙.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에 대통령 연설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는 집사람이 저 극장에서 봤으면 되게 멋있었겠는데 딱 그 그래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정우성을 내가 좋아해서 극장에서 그래요. 본 걸로 말씀드리면 네, 물론 이렇게 작은 화면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보시는 건 비추인데 네, 그냥 집에 TV로 보시면 그 맛은 살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사운드도 물론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대단히 그게 차별성이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가? 하긴 이게 뭐 막 전투 씬이 막 살벌하게 나오고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잠수함 영화니까. 네, 강철비 출연진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정우성이 한 대통령, 한 경제 대통령. 대통령으로 나와요. 네. 아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원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이랑은 저도 당황했어요. 일단 원에서 네. 정우성이 죽잖아 마지막에. 그렇죠. 네, 그렇네요. 마지막에 그리고- 죽어. 네. 제일 큰 건 국적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국적이 반대죠. 그래서 그 소리가 보통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배우들만 같아요 감독이랑.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좀 특이한데 그게 나름 원이랑 투 그 좀 개연성이 있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시리즈도 그렇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나쁘지 않은 내가 것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나 이런 주제를 어? 잘 받쳐주겠다 싶은 배우들이 쭉 있고 그 배우들한테 어떤 역할을 맡겨도 네. 상관이 없겠다 싶은. 네, 물론 이제 그래서 물론 저기 있겠지만. 이거를 스틸레인 유니버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벌써 네. 프랜차이즈가 되나? 예, 스틸레인 유니버스라고 아예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괜찮네. 그래. 네. 그런가 보네요. 네, 정우성 정우성. 네,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으로 네. 1편에서는 북한군 그렇죠. 병사였는데 그렇죠. 북한의 네? 스파이였죠. 북한 뭐 사실. 특수 요원 같은 걸로 네. 나왔었죠. 네, 그리고 곽도원이 1편에서는 국정원 요원이었잖아요. 청와대 청와대 저- 무슨 청와대 수석. 외교안보 예, 뭐, 안보수석. 뭐 그런 무슨가 거였어요. 뭐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북한의 호위 총국장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호위 총국장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경호실장 정도 된다고 그렇죠. 보면 될 것 네. 같고요. 여기서 쿠데타의 그렇죠. 주범이죠. 북한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네. 그리고 이 캐스팅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유연석. 아 그렇죠. 유연석. 유연석이 북한 그 위원장 역으로. 원래 북한 위원장은 굉장히 뚱뚱한 사람인데. 뚱뚱하고 포동포동하고 네.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 마른 사람인데 그 마른 사람한테서 그 모습이 좀 보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유연석이 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미스캐스팅이 아닌가 하고 봤는데 되게 잘했고 재밌고 우리 좀 약간 고정관념도 깨졌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좀 그랬죠. 그래도 네. 걸음걸이는 똑같았잖아요. 멀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말도 하는 걸로 그 봐서 말도, 네. 그냥 여러분들 알기 쉽게 김정은으로 나와요. 네. 유연석이. 네. 네, 그리고 스무트 미국 대통령. 이거는 이제 이름을 스무트라고 했지만 사실은 트럼프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냥 트럼프를 연기했습니다. 네. 네. 트럼프랑 너무 흡사하게 말투랑 이런 거 똑같고. 행동. 될 수 있으면 안 닮은 사람을 고르려고 했다고 그러던데. 네. 좀 그쵸. 외모까지 닮으면. 기억이 안 나게, 일칭이 안 되게. 근데 연기는 완전히 트럼프의 모습을 근데 연기해서 사실은 재밌더라고요. 생긴 건 안 닮은데 행동은 다 네. 비슷하잖아요. 앵거스 맥페이든이라는 네. 배우가 나왔습니다. 앵거스 맥페이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무용부에서 한번 다뤘었죠. 그렇죠. 우리 역사 영화였을 때 브레이브하트. 네. 거기서 그 로버트 더 브루스라고 그 스코틀랜드 왕 나중에 왕이 되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 거기서 그렇게 꿈이람이었던 사람이 그때는 예뻤어요. 젊었을 때 바꿔졌네. 스코틀랜드 이제 브레이브하트를 배신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가면 쓰고 이렇게 있다가 네,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많이 봤는데 영화에 많이 나왔어. 이 사람 영국 배우인데요. 네. 근데 이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로버트 브루스라는 영화가 정말 또 나왔어. 그 스코틀랜드 왕 얘기. 나는 원래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또 그 역을 해서 또 했는데 그 영화는 뭐 이렇게 평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좌우지간 브레이브하트면 95년 영화잖아요. 네. 지금 25년 전에 그 역을 맡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물론 뭐 톱 배우 뭐 이건 아니지만 네. 오늘 영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죠. 연기 너무 이 사람이 살렸어. 네. 이 사람 완전히 살렸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전혀 몰랐어요. 네. 그리고 아주 비중 있는 조연. 네. 잠수함 이름이 뭐였죠? 백두. 백두호. 예, 북한의 핵잠수함. 백두호의 부함장 역으로 신정근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보시면 아는 배우죠. 네. 주로 좀 악역이나 이런 쪽으로 이게 좀 진하게 생기셨잖아. 네. 그래서 악역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오늘 아주 이번에 영웅적인 아주 예.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신정근. 오히려 이번엔 곽도원보다는 신정근 쪽에 예. 무게가 사극에도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아유 많이 나와요 많이 이분은. 나오죠. 다 알아요, 여러분. 네. 찾아보지 마세요. 찾아보지도 마세요. 다 알아. 모든 영화에 다 나왔어. 뭐 그런 영화에서 나는 기억나는데 그 평양성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 시리즈에 좀 그 시리즈 뒤에서 재밌는 사극에 정도. 어울려. 네. 사극에. 네, 그리고 그 백두호의 함장. 네. 그리고 이 호위 총국장 곽도원과 호영호제하는 네. 그래서 이 쿠데타에 아주 핵심적으로 가담하게 되는 그렇죠. 함장 역으로 유수영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네. 예? 유수영도 오랜만이죠. 네. 그렇죠. 네. 유수영 드라마에서는 꽤 나왔던 네. 것 같은데 약간 약 꽃미남 네. 스타일로. 그렇죠. 정우성 닮았다고. 네, 맞아요. 그런가? 그래서 그 호 안에 류수영이 딱 비춰질 때 순간 정우성이 그 앞신에 있었거든요. 딱 마주하는데 어우 닮았다 확실히. 잘생겼다. 진짜. 그리고 영부인 역으로 염정아 예, 예. 배우가 나왔고요. 영정아 아니? 염정아. 염정아. 네. 후. 그리고 국무총리 역으로 김용림 김용림. 예,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김용림 의외로 잘 어울렸어요. 네, 국무총리 역이랑. 잘 어울리죠. 그게 이 영화에서 이제 설정이지만 네. 이 지금 이 비상시에 네. 그 넘버 2들이 다 여성이죠. 미국도 미국도 그렇고 그렇죠. 한국도 네, 그렇고. 많은 배우들이 또 조연으로 나왔습니다. 그 1편 강철부에서 네. 나왔던 사람들이 쭉 나오죠. 네. 김명곤 네. 배우 같은 경우에도 네. 중국 대사. 같은 역을 했죠. 1편에서도 중국 대사. 네. 그 같은 역을 한 사람도 있고 뭐 목소리 역으로도 조우진. 조우진 네, 조우진 1편에서 그 북한 그 특수부대. 특수부대로 나오는데 여기서 목소리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강철비 2 정상회담 서밋 영어 네. 제목은 그냥 서밋인데. 서밋.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나와가지고 좀 운이 없었네요.
강철비 2 정도면 블록버스터인데. 그렇죠. 그리고 1을 다들 보고 와 너무 재밌었다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스토리도 되게 참신했고 네. 이게 그 우리 남북 문제에 되게 클리셰가 있잖아. 네. 근데 그거 좀 무시하고. 그리고 약간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은밀하지만 노골적인 어떤 그런 그쵸. 상상력 네. 그런 걸 확 자극해 버리니까. 맞아요. 그렇죠. 있을 법한 일을 네. 그렇게 한 거죠. 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상상력. 그거를 자극을 하면서 되게 구체화시키더라고요. 그렇죠. 1편에서도 사실은 북한에서 쿠데타가 난다면 사실 이 상상을 다 해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누구도 이렇게 입 밖에 잘 이렇게 꺼내서 얘기하지 않는 이슈들인데 그거를 1편에서도 확 만들었는데 2편에서는 약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랑 이 영화의 그 맥락이 굉장히 맞닿아 있잖아요. 그 남북미 정상회담 예. 그거 나는 이게 어떤 통찰력, 정말로 우리가 외신이나 혹은 언론을 통해서 보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라 다 꿰어 맞춰서 딱 조합을 해보면 현 상황은 이래. 아, 네. 라는 그 말하자면 정보의 완성판인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해석도 브리핑할 때 보면 딱 그렇게 네. 붙여놓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영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힘의 그쵸. 환경,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위치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명확한 위치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영화로 잘 보여준 것 같다는 그런 특히 느낌이 우리도 들죠. 그렇지만 주변국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하고 그쵸. 주변국들의 습성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힘의 논리가 네. 분명히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건 네.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다. 예, 그래서 강철비 2는 보니까 이게 이제 웹툰으로 네. 양우석이랑 누구 다른 작가랑 네. 그림 그리시는 분이랑 네. 그 연재를 했던 거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완결이 된 거를 가지고 영화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양우석 감독이 이거를 영화화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연재를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스틸레인 유니버스라고 부르나 보네요. 웹툰이랑 연계를 해서 그,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그 포스터도 그 웹툰 그거랑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웹툰 네. 그 그림이랑. 예.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의도를 가지고 영화화 하려고. 왜냐면은 웹툰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자동으로 콘티가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영화가 아무래도 그냥 대본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네. 그 레인지가 착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나는 오늘 이거 보고 나서 느낌이 뉴 국뽕 이게 좀 우리가 뉴 웨이브. 뉴 국뽕 웨이브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우리가 그 동안에 봤던 국뽕 영화들은 뭐 이게 우리가 뭔가 어디 외국에서 칭찬받고 뭐 이러는 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좀 우리 어떤 민족 이런 관점에서 양우석 감독이 되게 시대의식이랑 역사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변호인 뭐 그 영화를 차치하고더라도 네. 강철비 1, 2에 나오는 대사나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옛날 시대도 좀 벗어나서 네. 우리가 좀 가야 될 길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화법으로. 기법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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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되게 무릎을 탁 쳤어요. 물론 뭐 이 영화가 약간 잠수함 영화고 네. 잠수함 영화는 이제 영화 전쟁 영화의 좀 섭 디렉토리로 네. 하위 디렉토리로 있는 영화 장르입니다. 그쵸? 그래서 네. 잠수함 영화 1910년대 나왔어요. 처음 나온 게. 이게 워낙 재밌는 설정이고 찍기가 전쟁 벌판에서 막 총 쏘고 이런 게 아니고 딱 잠수함에서 보여주는 거라서 조금 되게 찍기가 용이할 것 그렇죠. 같아요. 연극적인 분위기가 나는 거죠. 네. 이게 되게 공간이 한정적이고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되게 몰입을 잘해요. 네. 왜냐하면 다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긴장감이 넘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1915년인가 처음 잠수함 영화가 나오고서 지금까지 수백 편의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좀 전쟁 영화에 비해서. 근데 우리나라도 잠수함 영화가 있었죠. 네. 유령. 유령. 예. 거기도 정우성이 나온다. 그래 거기 정우성 나와. 예. 최민수와 최민수 나왔던. 예. 그건 약간 좀 판타지스러운. 네. 근데 그 90년대 유령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뭐 그 잠수함 영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는 크림슨 타이드, 아 대명사죠. 네. 뭐. K-19 뭐 이런 영화 헐리우드 영화들이 있었는데 네. 80년대 독일 영화 중에서 다스 부트 유보트. 특전 유보트죠. 특전 유보트. 네. 아, 특전 유보트인가? 특전 유보트 맞는 것 같은데요. 전격 유보트 아닌가? 특전 유보트. 특전이었던 것 같아요. 전격은 제트 작전이고. 그렇죠. 다스 부트고 영어 적은 다스 유보트였어요. 더 보트예요. 더 보트. 예. 다스 부트가 더 보트입니다. 예. 이게 이제 볼프강 패터슨 네. 이 감독을 세계적인 감독의 명성을 준 그런 영화죠.
이 영화는 와 정말 끝내주는 영화예요. 저는 이거를 내가 중학교 때 봤는데 진짜 화면에 눈을 한번 못 대겠더라고. 게다가 이 관점이 이게 연합군이 아니고 독일군이야. 그렇죠. 유보트. 독일 영화니까. 독일 영화니까. 예. 독일의 유보트는 워낙 그렇죠. 잘 싸운 걸로 유명하죠. 그렇죠. 2차전 때 그 유보트의 활약상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잠수함 영화가 주는 잠수함 영화만의 어떤 그게 있어요. 엑사이팅한 그렇죠. 그 몰입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강철비 2도 그에 못지않은 어떤 스펙타클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괜찮지 않았어요? 아니 뭐 잘 찍은 것 같아. 네. 근데 약간 이제 뭐 칭찬을 좀 치우고 얘기를 하자면 네. 잠수함 액션 들어가기 전까지 네. 앞에서부터 네. 강철비 1에서 보여준 네. 관객을 좀 이렇게 확 빨아들이는 장치가 좀 없었어요. 네. 영화가- 거기 앞에가 약간 루즈했다. 앞에가 좀 루즈하다. 네. 그래서 이게 앞에만 보고 이게 뭐야 이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이게 설명하느라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 네, 이제- 국제 정세나 각국의 그 아까 김 PD 형이 얘기했던 욕망들, 그렇죠. 욕망이 부딪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설명해 주느라고 약간 루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기도 그렇죠? 하네요. 난 한 가지는 나는 잠수함 얘기는 아예 못 듣고 네. 이 영화를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 느낌이 네. 뭐였냐면 오라는 거예요. 오, 그렇지, 저럴 수 있어. 특히 중국 놈들 미안합니다. 중국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 일본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네. 그리고 둘이 손잡을 수도 있어까지가 나는 막 약간 흥분되는 느낌을 막 받으면서 거기까지 갔거든요. 네네. 그 부분이 오히려 탁월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설정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 중에 평화공사 27님 계시잖아요. 그게 2018년 4월 27일 예. 판문점 정상회담이잖아요. 네. 그분 때문에 저는 날짜를 외워서 감사합니다. 그때 정세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랑 하노이 이 막 회담들 계속 열리고 결렬되고 지금 소강 상태가 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그게 만약에 잘 됐다면 이제 북한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는 거라서 굉장히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남북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벌어질 수 있는 일을 가상으로 네.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건데 이게 그럴 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나 앞에 그 루즈한 포인트에서 이렇게 비껴나가면 영화가 좀 겉돌다가 이렇게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이 없다면. 약간 그 느낌은 좀 있더라고요. 난 보고 나서. 근데 이 영화를 선택했으면 그게 관심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먼저 보겠죠. 일단 뭐 지금 막 개봉한 영화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4명의 좀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판단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되게 복잡한 국제 정세지만 그래도 아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듯 설명해 주실 최 과장님의 스토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좀 복잡해요, 근데. 네. 이건 기가 막히게 또 보이게 해줄 네, 거잖아요. 아주 심플하게. 심플하게. 네, 설명하면 그렇죠. 남북미. 벌써 시작부터 꼬인. 남북은 네. 남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북한이 핵 포기를 하고 예, 그 북한은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2018년 그 상황. 이제 미국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면서 평화 협정을 맺느냐, 않느냐, 뭐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상황은 예. 종전 협정을 맺는 거예요. 일단 네. 평화협정 전에 종전 협정을 맺는데 우리는 거기에 사인을 안 했잖아. 종전 휴전 협정에. 그러니까 휴전 협정에 사인을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야. 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사인을 해야 돼. 종전 사인을 해야 되는 게 이거의 첫 번째 이야기라서. 네.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거기에 되게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막 이런 부분이 거기 살짝 있죠. 그거 다 아는 얘기를 하고 그래. 여기서 염정아만 모르잖아. 네. 여기서 정우성이 쫑크를 주죠. 그거 모른다고. 네. 아무튼 남한의 대통령 이제 정우성은 이 평화회담을 어쨌든 이제 성사를 시키고 싶어 하고 중간에서 이제 일종의 조종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원산에 북한의 원산 있잖아요. 네. 예, 원산에서 이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원산 갈마지고. 네. 그런데 이제 이거와 동시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냐면 그 센카쿠 열도라고 있잖아요.
그 대만과 중국 사이에 있는 섬, 대만과 중국 사이 맞나요?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있죠.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센카쿠 열도 그 영토 분쟁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열도에서 무력 충돌. 충돌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갖고 있는 전략이 가케무샤라는 작전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작전이 있는데 이 작전이 무슨 작전이냐? 가서 가짜로 이렇게 가서 계속 도발을 하면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몰이 되거나 그 도발에 대한 반격이 있을 경우에 뒤에 이렇게 딱 버티고 있던 대군이 한꺼번에 그걸 명분으로 치고 들어간다. 이거 좀 어려운데 지금. 통킹만 사건하고 비슷한 거야. 범죄와의 전쟁이랑 똑같은 그게 얘기예요. 명분. 그렇죠. 명분 만드는 거죠. 명분을 네. 만들고 허위로 명분을 만든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싸움을 일으키는. 그렇죠. 그렇죠. 범죄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최민식이 페이커니. 일부러 가서 상대편에 그렇죠. 가서 얻어맞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직이 저 조직이랑 붙어서 이제 그쪽 그 영어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또 앞선 영화랑 소개 잘 해주셨네. 네. 쫄았지 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건 뭐 역사적으로 늘 있었던 네. 일이고 제국주의 뭐 영국, 프랑스, 미국이 늘 하던 짓이죠. 베트남전에서 통킹망 사건. 네. 그러니까 지네가 이제 자작극으로 해가지고 베트남이 쐈다 그래가지고 쳐들어간 거잖아요. 네. 똑같은 거를 센카쿠에서 해가지고 그 이제 작전명이 예. 각계무사. 예. 또 하필 또 있고 또 미- 일본 말이야. 미일 연합군이 이제 중국과 붙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에 있는 또 이 극우 재단의 이제 이사장 총수 같은 사람이 거기에 놀아날 수 없다 우리가. 미국의 이 노름에 놀아나서 미국의 그 의도대로 우리가 무슨 총알바지 되는 것처럼 중국이랑 싸우고 그럴 필요가 있냐. 그 충돌의 지점을 독도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각계무사가 센카쿠가 아니고 독도로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제 이 사건과 동시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또 북한의 군부의 저항이 있는 거죠. 평화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만들었던 핵을 다 뺏기고 우리는 그러면 그냥 남한의 흡수통일 되는 거다라는 이런 또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곽도원이 중국으로부터 자기들의 이제 혈맹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으로부터 대규모의 원조를 받는 거를 이면으로 약속을 받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하는 거죠. 예. 네. 그런 계획을 또 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굉장히 복잡한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들을 얘기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복잡해. 그냥 네. 복잡한 채로 냅두자.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예, 이 복잡해. 사건은 굉장히 단순하게 남북미 정상이 모인 원산에 쿠데타를 일으킨 그 곽도원이 그 세 명의 정상들을 다 인질로 잡아가지고 그렇죠. 자기 그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그냥 그 백도라는 핵잠수함에 태워가지고 핵잠수함을 타고 그냥 바다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 대통령을 인질로 삼고 남쪽 대통령도 인질로 삼아서 그 독도의 그 가케무샤 작전을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복잡하네. 그거 설명해주면 예.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들이 전쟁의 주역이 되고 싶지 않은 거에 독도를 뺏고 싶은 욕심까지를 퉁쳐서 그걸 독도에서 분쟁을 일으키자고 계획을 세웠는데 네. 그 계획서가 네. 중국하고 이제 협의를 맺잖아요. 네. 함께 말하자면 밀약을 맺잖아. 네. 밀약을 맺은 계획서가 곽도원한테도 넘어간 거야. 네. 곽도원한테 넘어가니까 곽도원이 이쪽 뻔이 새끼들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도 하는 거에 네. 우리 혈맹은 중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우리는 미국의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중국하고 어떻게든 힘을 합쳐가지고 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네. 특히 핵도 그래서 가져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곽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끌고 내려간 다음에 네. 우리가 일본한테 핵을 쏘자를 예. 결정한 그러니까 거야. 일단은 그 가케무샤 작전을 독도에서 벌어지게 만드는 일은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뢰를 쏴서 일본 잠수함을 격침시키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곽도원은 일본에다 핵을 쏘자는 거야. 일본에 핵을 쏜다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일본- 가케무샤의 작전은 알고. 그런데 네. 곽도원의 어뢰를 한 방 쏴주고 그 다음에 핵을 남한에 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렇죠. 예, 일본이랑은 일본이 아니라 곽도원 그렇지. 일본한테 돈을 받았잖아요. 곽도원이 일본한테도 돈을 받고 중국한테도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뭐를 이렇게 하나를 격침시키면
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니까 각해무샤의 예, 각해무샤 작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핵을 남한에 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핵을 일본에다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도원이 하는 거죠. 일본이란 중국 사이에서 이중 플레이를 한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자기 잠수함에 한국, 북한, 미국의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비싼 인질극을 벌인 거지. 그렇죠. 그러고서 곽도원은 여기 지금 핵잠수함이니까 네. 이거를 원래 이제 싸움이 나면은 남쪽에 쏘고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일본에 쏘려고 한 거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작전을.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네. 곽도원이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플레이를 한 거야. 사실. 아니 저는 좀 무모해 보이던데. 왜냐면 그러니까 무모하긴 맞죠. 예. 무모한 거 맞아. 전쟁을 익힌다는 거는 사실 무모한 건 맞아. 근데 자기는 중국의 욕망도 알고 일본의 욕망도 알아. 네. 근데 주적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미국하고 절대로 평화를 맺지 못할 관계면 네. 중국하고 강화를 하고 협력을 하고 일본을 버리자. 일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일본을 완전히 타겟 삼아야 네. 중국도 좋아하고 네. 완벽하게 자기가 이 라인을 구축하는 그쵸. 거야. 신냉전 체제를 완전히 구축할 수 있는 네. 거야. 그러니까 곽도원은 그 이중 플레이를 하고 만약에 일본에 핵을 쏘면은 일본이랑 우방인 미국이 북한에 핵을 또 쏠 건데 네. 미국 대통령을 잡고 대통령 자기가 있으면 데리고 있으니까 네. 쏘지 못할 거다. 어,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스크립트의 어떤 설정이죠. 설정이고 한계일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영화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곽도원이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모한 계획을 실천을 했는데 실천이 될 뻔하죠. 네. 근데 이제 동해상이 아니고 동해 속에서 네. 이제 막 각국의 네.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곽도원은 일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동해- 뒤통수를 치고 그 싶은 동해 거지. 밑에서 중국 군들은 이제 그 딱 그 국경에 집결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북한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이제 이미 저 미국이 또 다리를 폭격하잖아 예. 또. 미국은 또 이제 그 작전을 하는 거죠. 대통령이 있더라도 부통령이 다 이어받아가지고 그 작전을 막 수행하는 거예요. 대통령 뭐 죽더라도 상관없다. 미국은 사실 그런 입장이에요. 그 부통령이 좀 야망이 있어요 예. 그 여자가. 아니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뭐야? 기껏해야 우리는 대통령 잃는 거고 그 대통령 잃어봤자 우리는 역사상 없던 그 해외 작전 중에 사망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진짜 어떤 영웅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통령은 또 막 굉장히 강경책 일종의 그 네오콘의 입장에 이제 서서 강경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네. 오면 그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긍정적으로 네. 만들 그리고 수 있다, 일본은 이제 그 내용이었고. 일본은 각해무샤 작전에 이제 임하면서 독도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협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네. 자기가 여기서 이제 충분히 그런 일이 그쵸.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고 사실은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정치권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기업가가 일종의 네. 그 언더커버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미국 부통령이 딱 그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아주 낯익은 장면을 보죠. 이 상황에서의 승계전은 어떻게 돼? 헌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진 습성도 거기에 확 드러나는 정치적 습성도 확 드러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정말 야망을 가지면서도 이 헌법 안에서 어떻게 하는 네. 정당한 절차를 밟잖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는 거에다가 아까 오시아게 얘기한 것처럼 미치광이죠. 사실 어디든 미사일을 쏜다는 건 미치광인데 내 곽도원에게 보는 측면은 뭐였냐면 미국도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네. 일본을 앞세워서 그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네. 센스카쿠 열도에서 네. 그런 욕망이 있어. 네. 그리고 중국이 약간 근데 오히려 더 이중 플레이지. 네. 일본을 꼬드겨서 우리랑 네. 싸우지 말고 차라리 위험을 저쪽으로 넘겨라. 네. 그것까지 다 승인을 하잖아. 네.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있는 사람이 이 정세를 읽는다면 그리고 그게 강경파라면 네.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가 여기에 곽도원의 생각으로 확 드러나는 네.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동해 밑에서 음. 일본군 잠수함과 그리고 동해를 둘러싼 미국의 그 군사력과 또 대한민국 잠수함 전단과 해군. 예.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이제 막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장면들이 그때부터 나오는 이제 거죠. 잠수함 전이 벌어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마침 이때 또 엄청난 크기의 태풍이 몰려오는 상황이에요. 그 태풍 이름이 강철비죠. 스틸레인이라는 그렇죠. 예. 태풍이 그게 몰려오고. 강철비구나. 네, 그렇죠. 네, 네. 태풍이 그 동해로도 오는구나. 예. 뭐이 정도까지만 상황을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설명이 좀 잘 안 됐어. 왜냐면 어려워. 좀 어려울 건 없어. 보면 다 이해하는데 뭐. 보고 나서 얘기하라면 다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국제 정세가 있고,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 남북미 회담하고 뭐 이러면서 이런 거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잘 알게 됐잖아요. 요 근래 한 2, 3년 사이에.
근데 지금 그게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아니면 다 후퇴했고 얼마 전에 뭐 북한에 우리 연락사무소 막 폭파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런 거 보고서 참 깝깝하고 이런데 이런 영화가 또 이게 시의적절하게 나왔습니다. 네. 자, 강철비 2 정상회담. 뭐 방금 얘기했듯이 아주 시의적절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좀 재밌게 봤어. 보통 2가 달리면 네. 2가 갖는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원에서 못 벗어나는 그거가 있고 벗어나봤자 멀리 못 가고 또 너무 많이 벗어나면 뭐 이게 무슨 속편이야 이게. 이런데 이거는 아싸리 스토리를 원과 아무 상관없이 가니까. 네. 그런데 대주제는 같아. 네. 공통점은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그렇죠. 그게 공통점이 있고 예. 남북 문제를 다뤘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에서 남북 문제를 자유롭게 이렇게 건드리고 한 거는 90년대 말에 쉬리 정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고전에 간첩 리철진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그 90년대 이전의 남북 문제는 아주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공 영화들로 가득했죠. 그렇죠. 공산당이 싫어요. 이거였습니다. 저 악의 무리고 괴뢰 집단이고 어떤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었죠. 북한은. 그럴 뿐더러 그때는 단체 관람 영화의 대표였죠. 네. 그런 영화를 꼭 봐야 됐어. 아유, 물론 뭐 짜증나. 우리 80년대 배달의 기술 영화 하기 전 그렇죠. 그런 거 텔레비에서 하고 영화 하기 전에 예, 배달의 대한뉴스에 기술 봤죠. 보면은 배달의 기술 그 극장에서도 했었나? 극장에서 했지. 극장에서는 당연히 있었죠. 배달의 기수가 이제는 앱입니다. 아, 그 배달의 민족인가요? 네. 아무튼 그 쉬리가 영화사에서 갖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물론 쉬리에서도 똑같이 뭐 이렇게 이건 이제 남한을 배경으로 이제 북한과 이런 어떤 작전, 국정원 막 나오고 막 총싸움하고 그랬는데 이게 나오면서 약간 이제는 이 정도까지는 다뤄도 되나 하는 약간 고삐가 풀린 거죠.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 네. 뭐 이런 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양상이 표현의 자유가 이제 깃든 거죠. 네.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화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런 남북 문제를 다룬 영화에서 항상 남남 북남이고 남남 북미남이야 항상. 그렇죠. 북에서 내려온 사람 항상 꽃미남들이 내려옵니다. 그 공조. 네. 현빈이랑 그죠. 유해진 나왔던. 공조에서는 현빈이고 남한 경찰은 너무 못생겼고. 거기는 이제 남한 경찰이 못생긴 거였고 공유가 나왔던 거는 뭐였죠? 용의장가. 용의장가. 네. 네. 그리고 탑 나왔던 동창생. 아,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 저 위대하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아, 은밀하게도 네.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의형제. 네. 거기서 원빈. 원빈 아니고요. 의형제에서는 강동원. 아 강동원. 네. 죄송합니다. 거기서 강동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룰들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감독이 그런 캐스팅을 하는 거가 우리가 그 동안에 50년 동안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 네. 북한 저 공비들은 포악하고 그렇죠. 흉측하고 막 이런데 그냥 쟤는 똑같은 사람인데 되게 잘생겼네. 이런 걸로 좀 콤프라찌 전문 용어로 콤프라찌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캐스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철비 원에서도 북에서 내려온 특수요원이 정우성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엄청난 공통점이 최근에도 하나 더 있어. 현빈이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죠. 드라마도 있어. 아 그것도 겁니까? 그거는 이제 북한군 장교고요. 장교인데 나중에 넘어오죠. 예. 장교인데 남한의 그 재벌 2세 여성이랑 사랑에 빠지는 손예진. 예. 아 그래요? 예. 손예진이 북한에 떨어져요. 예. 손예진이 아, 이게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북한으로 아, 그래? 돌풍 타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재밌네. 예, 재밌어요. 막 에미나이로. 현빈이 그 공조에서 되게 역을 잘했어. 그렇죠. 그 갑자기 공주의 대사가 생각나는데 그 유해진의 부인과 처제가 아, 북한 사람 왜 이렇게 잘생겼나? 둘 다 빠져. 아, 모두 현빈 멋있지. 그런 식으로 이런 남북 문제 영화들이 어떤 그런 또 불문율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강철비 2에서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없죠. 그거는 아니고 예. 트럼프를 등장시켜가지고 약간 코믹스러운 이 살벌한 영화에 트럼프, 이 맥페이든 이 사람이 아주 연기를 잘했어요. 미국 대통령 역을. 그리고 정우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대통령이 생각나는 약간 그런 스타일. 좀 답답하죠. 답답해. 정말 참고 그쵸. 참고. 좀 고구마 생각나고. 네. 울긴 왜 울어. 약간 원칙주의자고 그러면서 자기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를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까지 그걸 몰고 가는 겁니다. 좀 답답한데
저 사람 좀 할 말 좀 하고 살지. 그런데 끝에 딱 가서 중간에 낑겨가지고 고생하고. 그게 딱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고생을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중간에 낑겨 있다라는. 그 초반에 그래서 이 스무트 이 대통령과 미 대통령과 국방위원장이랑 싸우잖아요, 유연석하고. 그치. 싸우고 당신을 가라고 해서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정우성이 와서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쪽 가서 설득하고. 구구절절 이렇게 설득하니까 유연석이 듣다 못해 짜증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쪽 말 들으라는 거 아니냐고. 그냥 미국 말 잘 듣고 걔네 거스르게 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승질내죠.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거 사실 뭐 이렇게 재밌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여기서 정우성이 하는 대사처럼 우리가 지금 이 분단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고 우리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현실을 딛고 네. 이런 영화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되게 좋은 큰, 사인 같았어요. 나는 성과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영화가 이 정도로 발전한다라는 게 영화가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렇죠. 보여주는 거죠. 오작이 내가 하고 싶은 아주 정확한 말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감탄한 외국의 영화들 가운데 어떻게 저 시대에 몇 년 안 지나서 저런 영화를 만들었지? 가령 지옥의 묵시록이라든지 또 그 네.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든지 네. 이런 영화들이 그 정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지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한 몇 년 안에 그렇죠.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화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영화가 대중들에게 어떤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선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영화로 그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나는 이 감독인 것 같아. 우리 양우석 감독이 변호인부터 강철비부터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좌표를 딱 찍어주고 너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쵸. 이게 너무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서 정우성 대통령이 중간에 대사가 그게 있어요. 남쪽에서 나 빨갱이라고 그런다고. 빨갱이 그냥 북한에 갔다 돌아오지 마라 이런 얘기 듣는.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냉면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며칠 전에 그렇게 달렸다고. 며칠 전에 그 8.15 거기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지. 어떤 뭐 표현의 자유긴 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미래로 나가려면 이런 영화들이 먼저 가지만 우리도 인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근데 뭐 강철비 2는 근데 그거를 아주 이제 블록버스터 좀 오락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사실 자체도 약간 좀 비루하긴 해요. 사실 우리 지금 이 되게 척박한 이 현실인데 이게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오락 영화인 척하면서 오락 영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영화가 오락을 가미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입장이건 그 입장이 되면 가장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는 측면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일본도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려니까 그런 작전을 쓰는 거 아니야. 중국도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려니까 이런 작전이 나오는 거고 네. 미국 역시 네. 아까 얘기한 물론 북한의 최대 이익이 무엇인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게 최대 이익이긴 한데 군부의 약간 강경 세력은 충분히 저렇게 자국의 이익을 저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 정세의 가장 힘의 논리인 이 자국의 이익이 충돌할 때 정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공감이란 단어가 굉장히 떠오르는데 뭐냐면 영화의 설정상 근데 이게 현실을 반영을 하니까 현 시대 지금 뭐 정세 자체가 평화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국가마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이쪽에서 나왔던 그 정우성 한경제 대통령의 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깝지만 진짜 북한에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부분이 다 다른 거예요. 미국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부분을 설명하지만 그 중간에 유연석 국방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통일하면 당신 표 얻고 그럼 표심 얻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통일을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이건 이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건 안 되겠구나. 이건 얘기하면 말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요. 너 좀 비슷하구나. 야. 너 약간 풍채가 비슷하다. 야.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하여튼 그래서 이 공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진짜 그쵸. 국가별로 이건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남북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남한과 북한밖에 없고요. 거기서도 북한도 그렇게 많지 않고. 남한과 북한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되게 놀라운 사실을 얼마 전에 20대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느꼈는데
우리의 소원 통일이 우리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통일돼야지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는데 지금 20대는 안 그렇더라고. 아이 그럼요. 아 근데 그거는 아니 근데 야 니는 그런 생각을 어디서 누가 그러디 이렇게 했는데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아니 이해가 안 가. 아니 난 이해가 가. 얘네들이 들은 거는 아주 얄팍한 어떤 정보들 여기저기서 그냥 들었는데 얘네들한테 퍼지고 있는 건 뭐냐면 통일하면은 우리나라가 가난해진다야. 경제적인 논리야. 자기 이제 취직도 안 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당연한 걱정이죠 그거는. 아니 우리가 그런 걱정했냐고. 아이 그건 또 다른 거야. 왜냐하면 이 영화가 보여주는 나는 통일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건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연설이 특히 그렇지만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단순한 감정만 가지고 통일이 돼? 라는 게 아주 이 영화 안에서 절절하게 느껴져.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소원만 외친다고 해서 통일이 안 된다. 저도 그 얘기는 100% 공감해요. 그러니까 통일은 이제 우리가 진짜 현실적으로 뭔가 고민을 하고 현실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그 낭만적으로 뭐 그냥 무슨 당위적으로 조국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통일이 되면 더 우리한테 실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20대들 형이 뭐 얘기했던 그런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통일을 원하는지 통일을 정말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렇죠. 고민과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정말로 걱정하는 측면이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네. 데이터적으로도 가능한 측면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고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듯이 실제로 남북 통일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람들한테 눈에도 보여줘야 돼. 특히 또 한 가지는 주변국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평화롭게 살 때 주변국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니들한테도 이익이야라는 얘기를 그게 해줄 있어야 그 설득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영화에서 일단 최소한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국제 정세상으로는 우리가 통일이 되는 게 별로 그들에게 도움이 안 돼. 아유 다 반대하죠. 네. 다 반대하고 이게 강철비 1편에서 마지막 엔딩이 그냥 후다닥 끝나가지고 다들 기억을 잘 못하는데 강철비 1편에서 끝에 어떻게 되냐면 위원장 동지가 남한에 이렇게 총 맞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보내주면서 북한에서 핵을 가져옵니다. 북한에 갖고 있는 핵을 반반씩 나누자. 이 딜이 되는 거야. 아, 그래요? 그게 있었나요? 그게 있어. 그 마지막에 오늘 그 마지막 그 크레딧에 연설 묻어가듯이 1편은 결말이 그거예요. 나 몰랐네. 근데 그 아이디어가 나는 그때 영화 보고 나서 야 이거 되게 신박하다. 그러니까 북한이랑 왜 무궁화꽃이 피었으나 보면은 우리가 핵을 뭐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거와 비슷하게 북한에서 핵을 줘요. 반을. 그래서 우리가 반반씩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둘 다 핵 보유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뭐 얘네들 다 모르게 원치 않는 상황인데. 우리 둘만 원하는 거지. 네. 그러면은 통일이 되건 남북 뭐 연방이 되건 연합이 되건 나는 사실 남북 연합 아랍에미리트처럼 가는 거가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그 방법이 좀 나는 강철비 원 결말이 너무 좋았어. 좋았어 그게? 그래 뽀빠이. 예? 그게 좋았냐? 그럼 우리가 같은 그거는- 민족인데 콩이 막 아이야. 하나라도 논아 먹어야지. 그거는 주변국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야. 그쵸. 그래서 거기다 쓴 거야 사실은.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야. 남북이 모두 핵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죠. 엄청나게 아니 근데 싫어하라 그래.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남북이 손잡고 아무튼 근데 이 영화 2에서는 아까 그 원에서 어떤 그 결말처럼 약간 이제 영화적인 부분인데 좀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나중에 곽도원이 일본에 이 핵 로켓을 발사를 딱 하려고 그러잖아. 네. 그렇죠. 누르려고 그러는데 이게 발사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냥 저거 발사하면 어떨까? 왠지 한국 사람들 보면은 눌러라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 일본이랑 어디 다른 나라 축구하면 일본 지기를 바라듯이. 그러니까 이게 영화인데. 일본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러면 물론 이제 한반도의 평화는 아예 끝나는 거죠. 그 결과는 네. 이제 뭐 그런 거지만 네. 어떤 영화적으로 좀 맨날 우리 당하고 막 하나만 이러니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죠. 그런 얘기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사실- 영화니까. 그러니까 아니 오샥 형이 얘기한 그 감정은 저도 이제 감정선도 저도 느껴 비슷한 부분이 뭐였냐면 곽도원이 일본의 핵을 쏠 겁니다 하거든요. 중간에 대사. 근데 제가 딱 그 대사가 나올 때 오? 그럴싸한데 딱 그거 이렇게 순간 그럴싸한데. 그랬다가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이렇게 근데 됐는데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스마트한 생각일 수 있다고. 그게 내가 그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는 주변국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다 이런데 그게 좋은 방법이 없잖아. 한쪽의 정서지. 그때 곽도원이 한 또 대사가 있어. 우리를 뭐 몇백 년 동안 괴롭히고 한 저 일본한테 쏘겠다. 딱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맞죠. EJ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정우성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는 깨지고 영구적으로 한국의 사라진다. 핵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1편 결말로 핵 나눠가는 반반에 나누는 그거가 좋은 걸로. 이상한데. 내가 할 얘기를 왜 네가 하냐? 그건 내 담당이야. 왜 아니, 캐릭터를 나는- 부캐를 빼서? 형 갑자기 형 갈 길을 잃었어요. 너 짜증나서 지금. 내가 막 그 아까 해석할 때 약간 좋았거든. 북한의 입장은 이래. 말하면서 왜 남의 아니, 캐릭터 그러니까 뺏어가지? 좀 이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스페이스를 준다라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이 영화가 이 양우석 감독의 강철비 2가 좀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 생각해볼 거리를 많이 준다는 거 좋은 네, 거예요. 진짜 생각할 거를 많이 주고 야 제가 진짜 얘기를 듣다가 내가 별걸 다 발견했네. 뭐 지금 오작형과 김PD 형이 파란색 티와 빨간색 티를 입고 있어요. 어디 빨- 어때서? 남과 북으로 제가 보여요. 약간 기순 용사가처럼 생기긴 했어 저놈이. 야, 못생긴 걸 따지면 네가 더 어디 너 어디 떼목털 같지? 못생긴 파란 돌이. 두분 재밌다. 저는 회색 옷을 입고 있네요. 너는 넌 약간 중국틱한데. 그렇네. 나 중국. 약간 중국틱한데. 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보세요. 극장 가서 보시든 IPTV로 보시든 이게 좀 다 가격은 똑같나요? 여기 11,000원인가? 네, 11,000원. 예. 근데 요새 극장에 저기 할인 혜택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영화 무슨 지원금 뭐 이렇게 생겨서 마스크 하시고 가서 보세요. 뭐 네, 어때? 그럼요. 라고 말하면은 나중에 또 아니, 지금이야. 무용부에서 보라 그랬다고 이래. 지금이야 그렇긴 한데. 나 아까 큰일 납니다. 차라리 IPTV 같은 걸로 큰 TV로 보시면 그 느낌 그대로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잠수함 영화라. 아니 근데 저도 그래서 예. 그래요. 김PD 형 극장에서 보셨으면 그 심해 속의 그 느낌 있잖아요. 그쵸. 잠수 영화 느끼는. 그거 보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사운드로 그 사운드가 느낌이 내가 물 다시- 속에 이게 꽉 다시 차 한번. 있고 나를 뭔가- 둘러싸는 그 뭔가 사운드가 안 대단한 느껴지는 거지. 사운드는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형이 내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그런데 이게 그냥 TV로 보면 그게 되게 가볍게 그러면 그 그러면 순간들이.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극장 가서 보시고요. 이게 잠수함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 TV로 특징이 뭐냐면 심해라서 화면이 잠수함을 풀샷으로 잡으면 굉장히 어두워요. 그렇죠. 이게 TV로 보는 거랑 극장은 어두운 데서 그게 바닷속을 쫙 우리가 조스 영화 이런 거 재난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극장에서 보면 그게 아주 끝내주거든. 그러니까 나는 극장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 저도 또 보고 싶다니까. 왜냐면 이 심해 속에서 어뢰 터지고 이런 장면이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불꽃놀이인 거예요. 불꽃놀이가 극장에서 이렇게 크게 터지는 거랑 TV에서 요만큼 퐁 터지는 거랑 그 너무 차이 나는 장면 거지. 그 장면 좋지 않았어요? 어뢰 터지는 이렇게 거? 그왜 형 그 장면 얘기하려고요? 마지막에 어뢰세발 아니 그거 말고 잠수함이 막 도망가고 일본 그 초계기가 저- 폭뢰를 떨어뜨려가지고 하나씩 떨어졌어요. 계속 이렇게 하나씩 뒤에서 거리가 쫓아오면서 가까워지고. 뻥뻥뻥뻥 터지는데 잠수함이 이렇게 쫙 도망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은 아주 그냥 손에 땀을 쥐게 긴장감을. 그리고 저기 신정근 배우. 네. 신정근. 네. 와 부함장 뭐 부함장이 이제 그 캐릭터가 최고의 잠수함 전략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조선의 최고의 전략가라. 근데 카리스마가 이순신이야 이순신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고 안 어떻게 보고. 움직이고 어떻게 대응하고 이거를 그렇죠. 촥촥촥촥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바닷속 지도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곽도원이랑 사실은 부딪히는 상황인데 곽도원은 계속 이제 일본에 어떻게든 핵을 쏘려고 그렇죠. 자기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렇죠. 하려고 막 계속 힘을 쓰는 거고 일단은 이제 이 부함장 신정근은 살아남아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계속 도망가고 회피하고 공격을 막아내고 막 이러는 그 긴장감이 엄청나게 그 재밌게 묘사돼 있죠. 세 명의 정상이 납치돼서 배에 들어오는데 신정근을 만나. 그래서 북한 위원장이 당신 장교 아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고위 장교였다고 그러더니 영이롭게 강등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던 네, 거든 그렇죠. 자기가 왜 강등됐냐 보니까 결국은 그 핵잠수함도 만든 걸 파기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 사람이 전략가니까 그거에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의 정책에 반대했다가 강등당한 거죠. 그렇죠. 강등을 그래서 당한 여기서 거죠? 신정은 그 배우가 사실은 곽도원에 찬동하는 사람처럼 처음에는 세팅이 돼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죠. 충성스러울 뿐더러 특히 잠수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는 뭐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는
바위 나오잖아요. 무슨 바위더라. 하여튼 그 바위가 그래서 있어요. 해산이 해산. 거기 실제 있는 거고. 아, 그렇겠죠. 격도 예. 주변에서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양우석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 뭐 무슨 뭐 잠수함 덕후인가? 이거 보면은 이런 잠수함 이거는 또 그게 또 용어들이랑 그쵸. 그게 그냥 대충 했다가는 또 이거 맞거든. 근데 그거 되게 많이 공부해 갖고 하신 그 것 같아요. 정도 많이 한 것 같고 저는 또 특히 저 장면은 되게 잘 찍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미 대통령이 원산공항에 내렸을 때 그 이렇게 군악대? 예, 군악대랑 이렇게 그 사열하잖아요. 사열하는 장면을 되게 잘 찍었다고 느꼈어요. 이거 고증을 잘했다. 그렇죠. 의장대 예. 대장이 딱 인사하는 거나 말이나 이런 거. 그렇죠. 의장대 그 사람이 딱 맞아주고 그 세 명의 정상이 쫙 그 레드카펫에서 걸어갈 때 군인들이 이렇게 쫙 움직이면서 쳐다보잖아요. 한 가지 더. 아마 우리나라 잠수함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잠수함들이 엄청나게 활약하고 있다라는 거? 훈련만 나가면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몰라요. 그 잠수함도 무슨 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분 이제 크기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우리나라 잠수함은 되게 작아요. 아직 이제 작다고 3,000톤급, 4,000톤급을 이제 만드는 단계고 지금 우리나라가 1997년부터 올해까지 잠수함 관련된 해군 훈련을 가면 모든 선박들을 거의 격침시키고 그리고 거의 막 들키지 않고 막 돌아다니다가 훈련 끝나서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 이렇게 쓱 나타나고 그런데. 아 그래요? 그래. 그게 이제 있어. 굉장히 탁월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우리 이순신 후예들이잖아. 특히 잠수함 신국공. 이순신 림팩이라고 있어. 림팩이 뭐냐면 환태평양 그 해군들이 정규 훈련을 해요. 네. 그래서 한 10몇 개의 나라가 하는데 거기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렇게 옵저버 네. 참관국인데 이걸 하게 되면 한국 잠수함 때문에 훈련을 못 한다는 거야. 하도 휘저어놓고 다녀가지고. 다 폭파시켜놓고 도망가니까. 아, 그래요? 그것도 크기도 제일 작은 거, 한 1,200톤급밖에 안 돼. 그게 뭐 어느 정도냐면 뭐 순양함, 오클라호시티 뭐 이런 걸 막 바로 격침시키고. 아, 그래요? 저기도 잡았어, 저 항공모함도 잡았어. 이런 거에다가 한 번은 실제로 군함을 실제로 어뢰를 써서 폭파시켜서 이렇게 침몰시키는 훈련을 했대. 예. 근데 실제로 쏘는 건 아니겠죠? 실제로 쏴서 이건 실 어떤 무기 훈련인 거야. 한 번 해보는 거야. 근데 그게 폐 군함을 가지고 하는 거야. 아, 그래요? 망가진 군함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12,000톤급 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를 예. 이게 12,000톤급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뢰 한 발로는 도저히 저거는 침몰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 박위함 1,200톤급밖에 안 되는 조그만 잠수함이거든. 네. 거기다 첫 발을 쏘라고 그랬대. 근데 첫 발에 그냥 두도각 나서 격침됐대. 잘 쐈구만.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도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격침돼 버렸잖아. 그 한 대를 하나를 놓고서는 여러 발 쏴서 이렇게 해야 한 되는데. 번에 침몰되지 않을 거라고 다시 생각했나 분위기 봐. 쌓여졌겠네요. 쌓여졌대 진짜로. 무슨 침몰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막 이랬는데 그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예. 나중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2018년 재작년에는 이것도 박이합니다. 미 해군의 존 알렉산더 장군이 네. 한국 잠수함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야 저거 어떻게든 한 번씩 찾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저거 한번 격침시키라고. 그래서 별 무기를 다 동원했대요. 막 네. 제일 무서운 잠수함 카운터 무기가 이렇게 그 항공기, 초계기. 예. 막 여러 대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못 찾고 훈련 끝나고 또 못 찾겠다 깨꼬리에서 나왔대. 대단하네. 그게 혹시 우리나라도 길을 잃었던 건 아니겠죠? 아니 그 우리나라는 들키지 않는 거예요 유명한데. 그래서 다 퇴근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그 이후로는 그래서 실제로 공격하는 임무를 안 준대. 그냥 뭐 이렇게 관찰만 하고 정찰만 정보만 캐라. 그래서 이 영화에서 아까 보면 네. 우리 해군은 지금 좀 그런데 잠수함 전단이 있습니다. 그때 태풍 때문에 태풍. 예, 태풍 때문에 울릉도에 예, 있는데 그 울릉도에 다 정박해 있고 못 움직이는데 국방부 장관이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여기서 저기잖아. 안내상 예. 안내상 국방부 장관이 예. 또 잠수함 전단은 기동 가능합니다. 네. 딱 그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안보실장은 우리 또 친구에서 예. 1등만 있으면 안 된다 아이가 이재용. 예. 이 배우가 여기서 또 안보실장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상으로는 어떤 군사적인 의미가 있냐면 전 해군이 이지스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고급 군함들이고 이 군함들이 그 미사일도 많이 싣고 있고 또 레이더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몇 개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해군력은 결국 이지스함이나 이런 첨단 무기기 체계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하고 붙어서는 승산이 별로 없는 거야 항상. 그래서
우리 옛날에 독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전쟁이 나면 우리 해군이 전멸할 거라고 막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거든. 전통적으로 근데 일본 해군이 좀 세잖아요. 옛날에 물론 야마토 전함. 지금 현대의 어떤 해군전은 첨단 무기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비대칭 요소가 뭐냐면 결국 잠수함이라는 거지. 잠수함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하고 잠수함이 어느 정도의 첨단 무기들을 잡아줄 수 있냐에 따라서 결국은 해군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 또 하나는 북한은 그 잠수함에다가 핵 미사일을 실을 수 있으면 그러면 웬만한 어떤 그 무기 체계를 뛰어넘는 비대칭성을 갖게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에 잠수함전을 들여보낸 물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나리오를 아마 이렇게 짰을 거라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 거지. 그 영화적인 뭐 내용들은 이렇게 좀 진지한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막 진짜로 잠수함의 이 진짜 그 전쟁 씬 같이 예, 그 물 안에서 심해에서 이렇게 쫓기는 그런 또 아주 그냥 스펙타클하면서도 가슴 쫄리는 심장 쫄리는 이런 장면도 있는 반면 또 이 새 정상의 이 국왕 액션이 또 보입니다. 좁은 방 안에서 국왕 액션. 예, 진짜 화려한 이제 입담들로 대사들로 그쵸? 이 액션들이 오가니까 이것도 또 볼만하고요. 재밌어요. 뭐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좀 가볍게 네.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지는 미 대통령의 모습도 그 앵거스 맥페든이 트럼프 연기를 정말 잘했어. 약간 잭 블랙이 생각날 정도로 네, 그렇게 아주 등청 맞으면서 능청하게 잘했더라고요. 막 딱 트럼프가 정말 저랬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뭐 화장실 방구. 방구 끼고 네, 똥냄새가 가득한 그리고 자화자찬에 그렇죠. 자화자찬 그리고 자기가 이제 위기 시에 그렇죠. 살려고 노력하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 뭐 이딴 스타일이죠. 아니, 재밌던 건 이제 북한에 도착해서 이 원산으로 이동할 때 그 차 안에서 대화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영어 대화 막 하다가 유연석 그러니까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영어로 그게 그렇죠. 네, 대답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 대통령이 Do you speak English? 그러니까 Why not? 하거든요. 저는 이 Why not을 앞으로 최 과장님의 Why not에 이 소리 이 대사를 넣어주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영어를 이제 잘하고 여기서도 또 정우성은 네, 그 영어를 또 있죠. 히어링은 되는데 스피킹이 안 되는 거 솔직하게 막 얘기하죠. 근데 히어링도 90%에서 80%까지 내려가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이 새 정상이 아주 작은 선실에 함장실에 잡혀 있죠. 감금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셋이서 막 김정은 누구냐 유연석은 담배를 피려고 그러고 트럼프는 또 담배 피는 거 싫어하고 막 먹을 거 달라 그러는데 뭐 이상한 거 주고 막 그렇죠. 하여튼 그런 아주 재밌는 이 상황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영화가 그리고 저는 또 이 눈여겨봤던 게 독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이 배경도 결국엔 나중에 이 진짜 잠수함 전투 씬이 나오는 장면은 독도 주변인데 중간에 이 감독의 이 메시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과 북한의 이 대통령 국방위원장은 독도라고 정확하게 미 대통령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미 대통령은 계속 다코라고 그러지. 다코. 근데 우리가 독도 문제를 외친 건 뭐 십수년 전이 됐잖아요. 이미 우리 국내적으로 엄청나게 독도 문제를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 있는 미 대통령은 독도의 정확한 발언도 못할 정도로 심지어 거기가 어딘데?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국방위원장과 우리 한국 대통령이 같이 저기라고 지도에서 찍어주죠. 알려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감독의 메시지가 또 있지 않을까. 정말 정확한 해석이죠. 그렇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미국이 그 조그만한 돌 때문에. 너네 대체 왜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왜 일본이랑 그러는 싸우는 거야? 막 거지? 이런 얘기하고 그러죠. 심지어 독도를 왜 일본이 주장하는 데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거. 김종필인가 미국 누가 뭐 대통령 입장에서. 독도 폭파해버리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독도는 사실 일본 사람들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그러죠. 다케시마. 근데 일본 사람들도 독도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 반도 안 돼.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아주 명곡이 나와가지고 그게 히트를 해가는 바람에 우리가 그것도 모두가 있지만 다 알죠. 근데 이 영화의 그 장면은 볼만합니다. 그 독도의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장면. 라스씬. 네. 그 장면은 좀 터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우석 감독이 여러모로 이 시대 의식이랑 역사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뉴 국뽕으로 가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나는 그 장면이 참 좋았어요. 뭐냐면 한숨 쉬다가 영부인이 등짝 때리는 거. 엉덩이 때리죠. 엉덩이만 때려 등짝도 한번 때리잖아. 등짝 되게 세게 때리는데. 그리고 나 무시하네.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 당신 그 원주율 알아? 원주율 이런 거. 당신 뭐 원의 면적도 못 구하면서 무슨 나라를 구하냐고. 이런 말도 너무 좋잖아요.
이게 오히려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한 남자에게 정말로 큰 위안이 되어주는 있어요. 나는 그게 아주 감동이었어요, 사실. 그런 아내를 얻고 싶으신 아니 거죠. 그리고 김필정이 난 당장 결혼하지. 김필정이 그럼. 염정을 좋아해요. 아니야, 염정은 별로야. 습습후 나올 때 다 별로였어. 아 별로였어요? 근데 계속 외치고 있는데요, 습습후. 그렇죠. 뭐 이 영화적인 어떤 테크닉도 계속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양우석 감독이. 뭐 이 영화가 좀 오히려 좀 이렇게 나중에 히트하는 게 뭐라 그러냐? 그거. 역주행. 역주행? 역주행. 뒤에 나는 IPTV에서 훨씬 더 많은 관람을 할 거라고 나는 느껴요. 그게 좀 그럴 거라고 역주행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음 영화를 할 수 있는 또 기운을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화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스포일은 좀 많이 했지. 많이 했나? 좀 많이 제가 했어요. 편집을 하겠습니다. 별점 매기 끝냈습니다.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이 취하이거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별점을 소개해 주세요. 5점 척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1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책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네. 자, 진우부터. 저 강철비 저는 원도 재밌게 봤고요. 예, 원을 이번에 다시 또 돌려보긴 했는데 저도 뭐 재밌게 봤습니다. 그거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원이랑 비교해서. 원에도 별점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과 투를 놓고 보면 이게 사실 시리즈인데 같은 제목의 시리즈인데 전혀 다른 소재와 이 또 배역들도 이렇게 서로 상황이 바뀌어 있는 이러한 재미 때문에 이러한 시리즈 굉장히 신박하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3, 뭐 4 이렇게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최근의 작품들 얘기할 때 이제 오샥 형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최근의 영화 중에 이제 근현대사를 다룬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얘기 드리면서 1987이라던가 네. 뭐 아까 전에 이제 앞서서 이제 뭐 변호인도 얘기를 했고 일련의 이런 근현대사적인 어떤 이슈나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사실 과거의 것들을 다루는 영화잖아요. 근데 이 강철비 2는 처음에도 최관님도 얘기했지만 이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현재 국내외 정세를 다루면서 상상력의 미래까지 그려질 수 있는 이러한 영화는 또 다른 결이 또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양우석 감독이 앞으로의 행보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특히나 영화에서 봤던 이 각 캐릭터들 간에 굉장히 선이 굵게 좀 표현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사실 영화 보면서 약간 혼란스러웠던 게 있었어요. 이 중간중간 터지는 이 약간의 이제 푹푹 터지는 이런 웃음 섞인 이런 씬이라던가 대사들을 이 배치가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좀 하긴 했거든요. 막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데 또 대사는 좀 재밌게 해서 연출했다가 또 다시 또 긴박한 상황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대사로 좀 재밌게 했다가 이런 부분. 그래서 좀 가볍게 이 영화를 좀 다루고 싶었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좀 영화를 마무리 짓게 됐고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눈물이 맺히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 부함장인 신정근 배우와 정우성 이 한국 대통령의 대화에서 있었어요. 거기가 네, 신정근 배우가 감동적이죠? 가족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 딸이 함흥에 있다. 아 맞다.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울더라고. 그게 네. 아까 그래서 제가 형이 그 앞서 영화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맞아요. 그 부분이 외손주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외손주랑 딸이 함흥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통일이 되면 다 잘 살 수 있겠지 그네들도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근데 그 함흥 그 대사가 그렇죠.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정우성에게 물어봅니다. 신정근 배우가 기도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거기는 약간 그랬더니 오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손을 이제 모으는. 근데 그 앞서 가족 얘기부터 해서 이 신정근 이 배우의 눈빛과 정말 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참 절묘하게 좀 잘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그 기도에 의해서인지
그 다음 거는 제가 생각 못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부분은 영화를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꼭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3에 대한 기대도 해보면서 저는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감독의 1편과 2편? 원은 1편도 저는 2를 보니까 1편도 4점을 주고 싶어요. 똑같이 4점 4점. 네, 저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나 결이나 전혀 다른 방향의 영화였는데 둘 다 보면 재밌었고 저는 원이 하도 그 연천에 우리 비빔국수 망향 비빔국수가 오늘도 여기 남포 면허 나오더만. 그렇죠. 남포 면허 나오죠. 뭐 맛집 소개를 약간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의도된 것 같아요. 네. 남포 면허 사실 나올 이유가 없는데 PPL인가 보지. 왜 나와? 좀 PPL 협찬 받았나 봐. 약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이거 준비를 했다가 까먹은 부분 잊었던 부분인데 이 영화에서도 PPL 부분이 좀 드러나요. 클라우드 맥주를 왜 이렇게 하죠? 그건 PPL이지 무조건. 이거 완전 보이게.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오랜만에 또 발동한 이 촉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게티. 오랜만에 오게티 장면. 진짜? 네, 오게티 장면이 있어요. 네, 아주 그냥 뭐 스쳐 지나갈 것 같은데 곽도원이 초반에 거울을 보면서 뭔가 비장한 눈빛으로 이 옷에 붙어 있는 휘장들을 배지를 빼는 훈장들을 제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공기죠. 인공기 배지를 틀어져 있었어요. 방향이. 그러니까 이걸 딱 맞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예, 근데 이 장면이 배지가 방향이 거꾸로요? 앞에 씬과 뒤에 씬이 다릅니다. 예, 이건 거의 또 완전 야 이렇게까지 찾아야 돼 할 정도지만 저는 하여튼 발동을 해서 순간적으로 또 찾고 말았습니다. 네, 알았고요. 네. 4점 드리겠습니다. 네, 4점 찾아봐야겠다. 최 과장. 저는 그냥 굉장히 좋은 텍스트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무용부에서 많이 얘기하기도 했지만 역사라던가 뭐 정세라던가 그냥 이렇게 어디서 공부하고 배우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관심도 잘 안 가고 그리고 뭐 외교 문제라던가. 근데 영화라는 텍스트가 되게 편안하게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극장에 앉아서 혹은 집에서 이렇게 안방에 앉아서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해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나름의 어떤 관점도 갖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는 참 영화라는 게 참 이렇게 순작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고 특히 뭐 아까 김 PD 형도 얘기했지만 이 강철비 2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이제 복수 전공을 하면서 그랬어? 예. 그 외교학 뭐 이런 거를 좀 수업을 많이 들었거든요. 뭐 전쟁과 평화 뭐 이런 수업도 듣고 그러면서 뭐 ICBM이나 뭐 이런 무기 체계 같은 거 각 나라의 무기 체계 이게 서로 어떤 그 영향을 갖고 있고 어떤 위협이 되고 뭐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사랑과 평화 노래도 많이 듣고 예. 근데 그냥 이런 거 배울 때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때 배웠던 것들이 막 생각도 나고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 되게 지루하게 들었던 그 얘기가 바로 영화에서 보는 이거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체득하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화 중간중간에 약간 이거 조금 더 나갔으면 설명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막 그 대통령이 막 국제 정세 막 설명해주고 뭐 이런 장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아주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우리가 그렇죠. 아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는 아까 설명을 잘 못했지만 앞에서 설명을 잘 못했지만 어쨌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우리의 위치를 아주 이렇게 잘 그렇죠. 영화에서 약간 과하다 싶을 때 딱 끊어주더라고. 그렇죠. 계속. 그런데 그걸 계속 분산해서 그렇죠. 충분히 설명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도 중간중간에 잘 넣어줬고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대통령한테 그 이렇게 서로 북한 위원장이랑 미국 대통령이 막 서로 싸울 때 우리 대통령이 딱 들어가서 중재하고 중재할 때 한마디씩 들어가는 그런 말들이 저건 감독이 되게 하고 싶었던 말이구나. 미국이란 나라 니네가 갖고 있는 건 니네 힘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고 니네가 되게 그동안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위대한 거야.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가치 전환이지. 그러니까 아주 좋은 텍스트다. 그냥 이렇게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들한테 공부를 시켜주는 아주 재밌게 아까 뭐 굳이 이런 게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이렇게 좀 소프트한 장면들 있잖아요. 재밌게 만든 장면들. 그런 거 좀 저도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없었으면 아마 또 영화가 너무 심각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으로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공부를 시켜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다.
네. 즐기면서 예. 요즘 꼬마 애들 공부할 때 놀면서 공부시키는 그런 텍스트처럼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4.1, 4.1 드리겠습니다. 강철비 1도 4.1, 강철비 2도 4.1. 4.1, 4.1. 네. 네. 원이 더 그 아까 오샥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초반에 끌고 가는 힘은 훨씬 더 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이 상황의 어떤 엄중함 그리고 막 그 어떤 우리한테 느껴지는 어떤 이 무게감 그거는 2가 좀 더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예. 4.1, 4.1. 네. 방금 PD? 강철비 원을 이제 다시 되짚어 보면 이 영화가 강철비잖아요. 강철비는 어떤 건지는 아세요? 이 영화의 1편에서 강철비가 된 이유?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 미사일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폭탄 중에 큰 폭탄이 떨어지면서 작은 폭탄을 수백 이렇게, 개의 작은 폭탄을 파편으로 이렇게 막 흩뿌리는 게 있어. 흩뿌리면 어떻게 되냐면 축구장 한 3개 정도가 3개 정도 되는 면적이 한 번에 날아가는 거야. 그게 뭐 MSLR 뭐 이런 거던데. 그게 클러스터범이라고 집속탄이라고 불러요. 예, 원에 보면은 개성 공업지구에 그거를 쏘잖아.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그 미사일이 어떤 거냐면 미군의 미사일을 탈취해서 쏘는 거야. 그렇죠. 미군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개념으로 그때 쿠데타를 그 명분으로 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강철비인 거야. 이 영화의 제목은 그 강철비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거냐. 라는 게 첫 번째 제목의 어떤 상징성인 것 같아요. 근데 1편에서는 역시 아까 오샥이 얘기한 북에서 내려온 특수 스파이 혹은 뭐 특수요원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그 싸움 기계냐 뭐 이런 것들로 설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1편에서는 또 이 사람이 원래 내려올 때 암이 걸려서 내려오잖아.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는데 자기의 딸과 자기의 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요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한데도 뭔가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감정선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어떤 장치들을 쭉 만드는 것 같아요. 1편에서는. 그리고 곽도원이 사실은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 그 부분도 얘기를 하거든. 우리의 정세가 어떤지를. 누가 통일을 원하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도 얘기해주고 또 거기에 나오는 CIA들 뭐 각종 그 중국의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정말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강철비 1에 있어요. 근데 강철비 나는 1보다 2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강철비 1이 만들어지는 그 세계는 뭐냐면 남한의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하는 시기야. 그래서 전임 대통령은 우리가 빨리 전쟁을 해서 이겨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후임 대통령은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 맞아. 이런 상황도 있어. 김미성과 이경영.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또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 그러면 이제 2편이 나올 때는 그럼 어떤 상황이 될까를 뭐 상상도 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겪었던 부분의 요소를 다 끌어다 놓고 남북 관계를 또 다시 그리고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재밌는 증언이잖아요. 1편에도 그때 상황으로서는 그랬어. 근데 세계 정세가 변해서 변해 있는 상황을 또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배우들이 다 같은 역할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3편이 나오면 어떤 상황이 될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3편은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외국과 국제 정세를 또 대입한 어떤 액션이 또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드리자면 강철비 1에는 4.5점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강철비 2에는 5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3이 나오면 아마 5점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기대는 돼. 그거 극장에서 보라니까. 그러니까 5점 나오잖아. 아니야. 내가 원래 이런 장르를 좋아해서 그런 거지. 네, 만점이 나왔습니다. 5점. 4.5 대 5점이에요. 자, 로마 2.1에서 만점. 로마 이제라니까 로마가 무슨 거기다 뜨고. 네, 강철비 2. 모든 2가 붙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에서 벗어나기 참 힘듭니다. 벗어나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편이 갖는 안정성과 또 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항상. 하지만 우리가 2를 보는 심리는 1을 보고서 기대하기 때문에 2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강철비를 재밌게 봤기 때문에 2도 일부 뭐 네티즌 평가에서는 되게 별 1개 막 이랬는데 정말 그럴까? 양우석이 만들었는데 정우석 나오고 그래서 봤는데 그 별 1개는 약간 테러성 그거였다는 게 판명이 났고요. 저는 재밌게 봤고 무엇보다 이 약간 장르 영화예요, 사실. 강철비 2는. 네. 이게 잠수함 영화거든. 잠수함 영화는 이게 탄탄한 대본과 이 영화 이 테크닉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양우석 감독이 이거 정말 뛰어난데? 이런 느낌을 좀 갖게 했어요. 고증도 되게 잘했고 내가 옛날에 다스 유보트 보면서 막 우와 막 이랬던 그런 느낌? 그리고 K-19이나 네. 뭐 크림슨 타이드나 그렇죠. 네. 어비스 뭐 이런 것도 사실 잠수함 영화예요. 그쵸. 어비스. 네. 그리고 옛날에 007 영화 중에 Never Say Never Again 션 코넬이 나왔던 그것도 잠수함 영화입니다. 그런 어떤 장르 영화를 우리가 해낸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남북 문제에 곁들여 가지고 물론 이제 설정이 이제 남북미 정상이 잠수함에 이제 인질로 잡혀 있다 뭐 이거가 약간 이제 좀 너무 드라마틱하긴 한데 아주 잘 풀어낸 것 같다. 역시 실망을 안 했다. 2가 이 정도 느낌을 주기 참 쉽지 않거든. 그래서 성공이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강철비 1은 4.2고요. 2는 4.1입니다. 근데 3가 나오면은 비슷한 점수를 가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다. 그 결론입니다. 네. 아 저도 잠수함 장면들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영화가 진짜 발전했구나. 그럼 장르 영화는 막 이렇게 네. 한다니까. 그 잠수함 장면들은 와 이거를 이렇게 찍었네, 이렇게 만들었네. 우리가 왜 얼마 전에 그 생각을 나왔던 했던 것 같아요. 백두산 이런 영화 보면서 이 재난 영화 블록버스터급으로 헐리우드처럼 만들었는데 네. 약간 좀 그쵸. 뭐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 좀 아쉽네 이게 있었는데. 이 근데 영화는 강철비 좀, 2는 네. 그것마저도 피해 간 거야. 그게 사실 쉽지 않다라니까. 그래서 되게 평가를 하는 바이고요. 이게 근데 이제 블록버스터 같은 흥행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김씨처럼 제가 만점을 못 드리는 거지만 박수 쳐드리고 싶다. 네. 이거예요. 근데 얘가 흥행을 못 한다라는 것도 아이러니야 사실. 그 시기가 그랬어요. 강철비가 나왔던 시기가 뭐 다른 영화랑 뭐가 또 이렇게 겹쳐갖고. 아, 그 코로나가 큰 크죠. 거라기보다는 강철비 2는 일부러 또 배제하는 느낌이 있어 사실 나는. 아니 근데 이 영화가 뭐 무슨 정치적으로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상업적으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약간 옹호하는 그렸다? 듯한 그런 뭐이 정도 가지고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건 같기도 해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투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치켜세우고 미국 대통령을 깔아뭉개고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아예 정치적으로 의식적으로 이걸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아무튼 오늘 뭐 결론적으로 보셔도 된다. 네. 보셔도 된다. 정도가 아니고 보셔라 뭐 이렇게 됐네요. 보셔도 된다. 자, 점수를 오랜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편의 영화였기 때문에요. 강철비 1은 4.2점, 강철비 2는 4.3점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거 계산한 거야 지금? 그냥 던져 넣는 거예요. 뭘 적거나 이런 거 없는데 이쯤 됐겠지 계산하고 있어. 뭘. 머릿속으로 아까 계산하고 핸드폰에 있었어. 적더라. 야 너는 저 원주율 정도는 구할 수 있겠다. 원주율은 원주민이 사는 비율이냐? 뭐냐? 자, 재밌던 거는 강철비에서는 정우성 이름이 철우예요. 아 그러네. 네, 그것도 철우여서 스틸레인인데 강철비 2에도 철우가 나옵니다. 아 그래 맞아 함장. 류수영. 유수영. 예, 류수영 배우가 철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곽도원이 철우 여기저기 숨겨놨구만. 아, 철우가 강철비구나 진짜. 네, 그렇죠. 그렇군요. 역시 원에서 그 이름이 다 둘 다 철우지. 음악을 한 곡 들어야죠. 네. 왜? 그막 잠수함이 나오는 다스부트? 옐로 썸머린. 옐로 썸머린. 비틀즈 옐로 썸머린. 이거 우리 한 번도 안 들었었네. 유쾌한 마음으로. 네.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랑 닮은 배우가 나와서죠. 정우성. 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뭐 하여튼 그 영화 보면 저는 그 말미에 마지막에 이제 배우들 딱 소개하면서 애니메이션 처리하잖아요. 네, 만화 스케치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곽도원도 그렇고 마블처럼. 정우성. 네. 저는 그래서 좋아요. 그 뭐 이제 만화였다. 그러니까 만화적인 상상력과 막 이런 것들도 표현된 것 같아서. 그 앤트맨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마블. 그것도 뭐 효과가 대단한데. 뭐. 네. 여튼 강철비 2. 고요.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